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이자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김경일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게임과 또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많은 고민과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은 미디어와 다양한 매체 그리고 게임화된 다양한 행동들에게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때로는 학습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떨 때는 과몰입이 좀 걱정되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고 대처할 수 있겠죠. 이제 AI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있어서 게임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관심 가지고 잘 조절해 나가야 할까요? 바로 이런 걸 리터러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해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측면으로 우리 아이들과 게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지 한번 지금부터 재미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TV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게임을 경험해 보진 못했죠. 저는 정말 TV를 좋아했었습니다. 얼마나 넋을 잃고 TV를 매일같이 봤는지요. 제 어머니께서 이 녀석아, TV 안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라 라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저에게 핀잔과 그리고 꾸지람을 주셨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TV를 열심히 보던 제가 어느 날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사실 TV는 보여준 대로 제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TV 안에 있는 무언가를 제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게임을 경험하면서 TV 안에 있는 무엇들을 제가 오히려 제 의지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제 인생 첫 번째 게임, 인베이더라고 하는 게임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었냐고요? 자, 제가 동전을 놓고 이제 야, 정말 재밌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인베이더라고 하는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저는 불과 10초가 지나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20초가 지났는데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30초쯤 됐을 때 저는 이게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오락실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고장이에요. 돈 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손을 들고 항의했죠. 제가 왜 그랬냐고요?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 기계적인 버그였던 것 같아요.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점수가 안 올라가는데 불과 30초 만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오락실 주인 아저씨한테 돈 돌려주셔야 돼요. 이거 고장났어요. 라고 하니까 약간 굳어진 얼굴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야? 레버가 안 돌아가? 잘 돌아가요. 버튼 안 눌려? 잘 눌려요. 이거 빵빵 안 터져? 잘 터지는데요? 근데 뭐가 고장이야? 내가 왜 돈을 돌려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점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에게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 되게 웃긴 녀석이네. 저 점수가 올라간다고 너한테 쌀이 나와 빵이 나와. 그러면서 저에게 돈 안 돌려주셨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에 저 인베이더라는 게임을 마지막으로 한 날이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국의 모든 오락실 주인 아저씨와 모든 아이들은 아마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만 그날 빠져나온 거겠죠. 이게 재밌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fMRI, PT 스캐너, ERP 등 다양한 뇌를 촬영하고 측정하는 장비들로 연구를 해보면 게임을 할 때
거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두엽이 몰입하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내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바로 어떤 상대방 시스템이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오른발로 6걸음을 오른쪽으로 옮겼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지난 수천만 년 동안 이건 그냥 무의미한 행동이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게 모니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바위에서 혹은 저 하늘에서 제가 6걸음을 오른쪽으로 옮겼다는 것을 점 6개를 그때마다 찍어서 누군가가 보여준다면 그럼 정말 신기한 일이 되겠죠. 인간에게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라는 것은 나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의 생물로서 살다가 자손을 낳고 그리고 다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 반복의 사이클만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이 세상에 무언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며 따라서 주인공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면 그 움직인 정도의 만큼을 반영해주는 그 무언가에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달리 인간의 두뇌만큼은 아주 강하게 몰입합니다. 그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변화를 상대방 시스템에서도 반영해 주는 거죠. 그 시스템이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 같은 게임의 형태를 굳이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언어든 아니면 신비한 현상이든 우리는 어찌됐든 내가 만들어낸 변화만큼을 상대방이나 반대편에서 반영하고 있으면 또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라서 나의 뇌가 몰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바로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능력을 전혀 가지기 어려워서 애를 먹거나 힘들어하고 있다가도 이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을 만나면서 뇌가 갑자기 몰입해서 그 능력을 순식간에 가져보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에요. 정말 많이 경험하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컨텐츠진흥원에 계신 관계자 한 분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컴퓨터 키보드를 다루는 능력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높은 비율로 게다가 우수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IT 교육을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많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관계자분과 함께 이것 때문이다라는 걸 생각해냈죠. 저게 없었으면 과연 우리는 정말 분당 200타에 가까운 타이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건 저것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전히 6개월 혹은 1년 동안 독수리 타법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만나면서 저 베네치아가 주는 피드백에 우리는 정말 완전 몰입돼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인 불과 1, 2주 만에 엄청난 타이핑 실력을 가지게 되죠. 마우스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생경한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면서 이 마우스라는 물건을 우리는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지? 드래그 앤 드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 부자연스러워 라고 했었지만 바로 얘를 만나는 순간 일순간에 해결되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마우스를 신체 장기의 일부처럼 쓰게 되는 아주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피드백의 힘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가장 잘 주는 게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드백을 잘 주지 않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BMI를 계산한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BMI를 계산하면 체중을 한참 뺐는데도 BMI가 그대로인 걸 발견하고는 에라 모르겠다라고 폭식을 한다라거든요. 물론 이것도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 이 고충을 들었던 가정의학을 전공하는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게임으로 바꿔. 뭐? 체중 감량 게임 있어? 이때니까. 뭔데? 그래 알았어 김 교수. 게임기 하나 보내줄게. 저는 그래서 엄청나게 고가의 게임기가 올 줄 알았는데 이틀 후에 저희 집에 배달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인 저보다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의사였던 거죠, 제 친구는. 실제로 체중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바로 여기서 게임이 벌어졌던 겁니다. 무려 10kg를 감량을 해도
BMI 상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었던, 그래서 저를 지루하고 아주 힘든 노동의 세계로 집어넣었던 다이어트가 단 100걸음만 걸어도 어디에서 무언가가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에게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그 친구의 말처럼 게임이 됐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그저 맛있는 걸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하는 그런 종류의 동물적인 쾌감과 즐거움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의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그 상대방에게 주목하고 그것과 함께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40년도 더 전에 인베이더라는 게임을 하다가 스코어가 안 나오니 이제 더 이상 할 의욕을 안 느꼈는지. 저는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을 가장 정확히 알아주는 것, 즉 피드백이 있는 것, 그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피드백을 제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지루한 노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주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주체성 지수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야기를 듣는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사는,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이런 피드백적 요소, 즉 게임적 요소는 우리 실생활에 거의 모든 곳에 들어와 있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들, 즉 더 좋은 거나 아니면 돈, 빵, 쌀, 떡 이런 게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의 세계를 넓혀가는 서비스들을 특히나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되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배달 앱들이 유난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배달 앱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직접 전화해서 그리고 주문하는 게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빨리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전화해서 그리고 주문을 하면 내 음식이, 나의 음식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어디쯤에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주인공 의식이 강하고 주체성이 높은 우리 한국인의 뇌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드백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잘 만들어서 일종의 게임처럼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유니콘 기업을 넘어 정말 글로벌 기업화돼가는 그런 과정을 잘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만 하는 아이는 분명히 큰일 나겠죠. 하지만 게임적 요소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도 이제 AI와 공존하는 사회에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피드백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는 게임적인 것들을 좋아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모바일 기기로 하는 것만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삶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게임적인 요소들과 그런 서비스들을 경험하죠. 이것도 게임입니다. 더 빨리 열차를 오게 하는 게 아니죠. 더 양질의 차량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서비스가 꺼지면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죠. 우리로 하여금 부드럽게 일어나서 이제 탑승구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쏟아질 수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방에 넣으며 이제 열차를 아주 품격 있게 탈 수 있는 부드러운 연속을 만들어내주는 이런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도 게임적 요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인드 갭이라고 하는 표현을 외국에선 많이 쓰더군요. 우리는 열차와 승강장의 사이가 벌어져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쓰지만 외국에 나가면 마인드 갭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그 간격을 우리가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세대에서 이 갭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저 보일 때까지 열심히 사는 막막한 삶을 살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수많은 갭들을 메워주고 있죠. 그리고 그 수많은 갭들을 메워주는 행위들이 바로 피드백이며, 그리고 그 피드백이 있는 것들을 게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이 단순히 재밌어서 할 게 없어서 하는 게임이라기보단 게임적 요소를 잘 이해하는 미래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장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단점을 잘 완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